일장 10년 만에 초대.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려요. 문 밖에 홀로 서 있었죠. 손엔 작은 티스푼 하나만 쥐고 있었어요. 외투도 없었고 가방도 없었어요. 2월 초 설날 밤.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77세 할머니가 아들 네 집 문 밖에 쫓겨난 거예요. 쾅. 문이 닫혔어요. 그날 아침은 이렇게 시작됐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잠을 설치다 눈을 떴어요. 77세가 되니까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아들 민석이네 집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며느리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님, 이번 설날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양가가 함께 명절을 보낸다고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왜 갑자기?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다 같이 모이면 좋죠. 차례도 같이 지내고요. 지혜의 목소리는 밝았는데 어딘가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더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다 준비할게요.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전날 밤 9시부터 부엌에 섰죠. 시금치 나물을 무쳤어요.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도라지 나물, 고사리 나물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들이었거든요. 차례상에 올릴 거였어요. 마트 가서 제일 좋은 갈비를 샀어요. 백지에 1만 원이 넘었는데 손이 떨렸지만 샀죠. 집에 와서 양념장을 만들어 재웠어요. 간장, 설탕, 배, 양파를 갈아 넣고 마늘도 듬뿍 넣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다 끝났어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문득 20년 전 생각이 났어요.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였죠. 명절이면 남편이랑 함께 음식을 준비했었거든요. 영수가 우리 민석이 잘 컸지? 남편이 웃으며 그러곤 했는데 떠난 지도 벌써 5년이에요. 새벽에 남편이 쓰던 연두색 보자기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쌌어요. 묵직하더라고요. 가방을 챙기다가 문득 안방 서랍이 눈에 들어왔죠. 일주일 전에 평택시 개발 뉴스를 봤을 때 생각났던 건데요. 우리 땅도 거기 있었는데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갈색 봉투를 꺼내 손으로 만져봤어요. 남편이랑 함께 샀던 땅 서류였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왜 가져가지? 하지만 손이 봉투를 짚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혜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양가가 모인다는 게 이상했어요. 빌라 이야기라도 꺼내면 이 서류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지퍼를 닫았죠. 새벽 6시 반 집을 나섰어요. 버스 타고 40분을 갔어요. 오전 7시 20분 민석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20층짜리 아파트였죠. 4년 전에 민석이 부부가 이사 왔을 때 전세 보증금 5억 중에서 제가 1억 5천만 원을 보탰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14층에 올라갔어요. 현관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님 오셨어요? 지혜가 문을 열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일찍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니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소파엔 지혜 어머니 김순자가 앉아 있었는데 저보다 15살이나 어린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더라고요. 사돈 어른도 일찍 오셨네요. 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김순자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부엌에선 지혜 아버지 박경수가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제가 나물 좀 무쳐 왔는데요. 차례상에 올릴 겨. 아, 네. 근데 저희가 이미 다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이미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나물을 맨 위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오전 7시 50분 민석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이제 차례 지낼게요. 거실 한쪽에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정갈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나물은 상에 없었어요. 민석이가 제사상 앞에 섰어요. 전 민석이 뒤에 섰죠. 지혜가 그 옆에, 준서가 지혜 옆에 섰어요. 사돈 부부는 소파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절 올리겠습니다. 민석이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를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남편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잘 계시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섰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차례가 끝났어요. 아침 식사하시죠. 지혜가 말했어요. 차례상 음식을 거실 식탁으로 옮겼어요. 떡국, 전, 나물, 과일이 차려졌죠. 자리 배치가 시작됐어요. 상석엔 박경수가 앉았어요. 그 옆에 김순자, 민석, 지혜, 준서가 앉았죠. 전 끝자리였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지혜가 끝자리를 가리켰어요. 조용히 앉았죠. 자, 다들 드세요. 박경수가 말했어요. 마치 이 집 주인처럼요. 젓가락을 들었어요. 떡국을 한 입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준서야 많이 먹어. 지혜가 아들한테 전을 집어줬어요. 준서는 고개도 안 들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준서야 할머니 왔는데 인사해야지. 민석이가 말했어요. 네. 준서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폰을 봤어요. 3년 전만 해도 할머니한테 안기곤 했었는데 이젠 저를 피하더라고요. 3년 전에 준서 수학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150만 원을 보내줬었거든요. 식사가 끝났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피곤하시면 소파에서 쉬세요. 지혜가 말했어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소파에 앉았어요. 사돈 부부는 거실 한쪽에서 민석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전 그 대화 속에 없었어요. 오전 11시쯤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민석이 쪽 친척이 아니라 지혜 쪽 친척들이었죠. 인사를 나눴는데 전 거의 무시당했어요. 오후 1시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갈비찜, 불고기, 잡채가 나왔죠.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이번에도 전 끝자리였어요. 지혜야, 내가 가져온 갈비는? 아, 그거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먹어요. 점심을 먹는 내내 전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오후 3시 지혜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다 같이 찍어요. 어머님도 오세요.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전 자연스럽게 맨 끝에 섰죠.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어요. 오후 5시가 지나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혜가 거실 불을 켰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이제 양가족만 남았죠. 어머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지혜가 말했어요. 저녁 식사는 점심 남은 음식으로 간단히 차렸어요. 떡국, 갈비찜, 전을 데웠죠.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역시 전 끝자리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가 시작됐어요. 식기세척기가 다 하니까 어머님은 쉬세요. 지혜가 말했어요. 소파에 앉았죠.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오후 7시쯤 지혜가 차를 끓여왔어요. 따뜻한 차였어요. 차를 받았어요.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죠. 지혜가 제 옆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가까이요. 민석이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박경수랑 김순자도 자세를 고쳐 앉았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루 종일 무시당하고 외톨이처럼 지냈는데 이제야 관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지? 지혜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어딘가 단호하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장 빌라 내놓으라.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단호하더라고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경기 북부에 있는 빌라 말이에요. 심장이 쿵 했어요. 제 빌라 이야기였죠. 이제 민석 씨 명의로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지혜 말에 귀가 멍해졌어요. 빌라를 넘기라고요? 그 빌라는 저한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재산이었어요.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죠. 남편이랑 함께 어렵게 장만했었거든요. 남편이 10년간 택시를 몰아서 모은 돈으로 샀던 집이었어요. 사돈 요즘은 다들 이렇게 미리 정리하시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좋으니까요. 박경수가 거들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민석이는 시선을 피하면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지혜를 똑바로 봤죠. 내 집을 왜? 웃으며 물었는데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어요. 어머님 나중을 위해서예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편하잖아요. 편하긴 누가 편한데?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너희 전세 얻을 때 내 돈 1억 5천만 원 보탰잖아. 그것도 모자라 준서 학원비 150만 원. 명절 때마다 120만 원씩 용돈.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공기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지혜 얼굴이 굳어갔어요. 박경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민석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그 전에 집은 정리하셔야죠. 빌라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요양원이라고? 민석이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제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엄마, 지금 사돈 어른들 앞에서 왜 이러세요?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죠. 그래. 내가 짐이지.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생 너희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다 당연했니? 이제 쓸모없으니까 요양원 보내고 집이나 챙기겠다는 거지? 박경수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김순자는 조용히 차만 마시고 있었죠. 민석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지혜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뭐니? 설날에 양가 모아놓고 집 내놓으라고? 이게 효도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가방을 집었어요. 거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어요. 그럼 나가세요. 당장. 발걸음이 멈췄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죠. 쾅.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혼자 섰어요. 손을 내려다봤죠. 작은 티스푼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다가 들고 나온 거였어요. 가방도 없었어요. 외투도 없었죠. 안에 두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죠.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집까지 어떻게 가지? 이 시간엔 버스도 지하철도 끊겼을 거예요. 걸어가자니 1시간도 넘게 걸렸죠. 하지만 지금 혼자 텅 빈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적막한 공간에서 오늘 일을 되새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혼잣말을 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어요. 찜질방을 검색했죠. 가장 가까운 드래곤 힐 스파가 나왔어요. 걸어서 20분 거리였죠. 퐁 껍데기에 끼워뒀던 비상금 3만 원으로 입장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죠. 찜질방에 도착했어요.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죠. 따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설날이라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만 혼자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탕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죠. 온기가 퍼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물거품만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 휴게실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주변에선 사람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그 티스푼이 아직 있었죠. 작고 차가운 금속 티스푼을 꼭 쥐었어요. 내일 가방을 가져와야 해. 가방 속엔 봉투가 있었어요. 오래된 갈색 봉투. 남편이랑 함께 샀던 땅 서류.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일주일 전에 본 평택 개발 뉴스가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눈을 감았어요. 일단 자자. 내일 생각하자.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3장 40억 발견. 다음날 아침 찜질방탕에서 물거품만 바라봤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었어요. 모두 민석이한테서였죠.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에서 주무셨어요? 집에 계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받지 않았어요. 아침 8시쯤 민석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았죠. 곧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어제는 제가 너무 했어요. 지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10분 후 다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사과할게요.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급하게 나와서 가방이랑 외투를 안에 두고 나왔어. 문 앞에 좀 놓아줘.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요. 지금 놓아둘게요. 찜질방을 나와 민석이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14층에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제 가방이랑 외투가 놓여 있었어요. 덩그러니요.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죠. 가방을 들었어요. 재빨리 돌아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열어봤어요.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가방. 마치 제 신세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함이 저를 맞았어요. 텅 빈 집이었는데 이젠 오히려 평온하더라고요. 여기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소파에 앉아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낡은 갈색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죠.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 지역 이름을 확인했어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456-7번지. 일주일 전에 본 뉴스가 떠올랐어요. 평택시 개발 뉴스였죠.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매입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5년 3월 15일. 20년 전이었어요.
남편이랑 함께 샀던 땅이었죠.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말했었죠. 영수가 이 땅 어때? 나중에 개발된대. 여보 너무 멀잖아요. 평택이라니.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달라질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이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었어요. 시골 땅 사서 뭐 하게. 돈 버리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평생 택시를 몰아서 모은 돈 8천만 원을 모두 그 땅에 쏟아부었죠. 800평. 평당 10만 원. 서류를 보다가 제 이름 도장이 흐릿해진 걸 발견했어요. 20년이나 된 서류라 혹시 등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해.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동사무소까지 버스로 15분 거리였죠. 등기부 등본 발급해 주세요. 창고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1,000원을 냈어요. 10분쯤 기다리니 종이가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등기부 등본 제일 위에 적혀 있었죠. 소유자란을 봤어요. 최영수.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전히 제 땅이었죠.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휴대폰에 메모를 만들었어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456-7번지 매입 연도 2005년 면적 800평 매입가 평당 10만원 총 8천만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특히 민석이한테는. 점심을 간단히 먹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후 1시 뉴스였죠. 무심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번쩍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기도 평택시 제2산업단지 확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쾅 뛰었죠. 화면에 지도가 나왔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발 지역이 보였어요. 특히 서정동 일대는 대기업 공장 증설과 함께 주거단지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정동이라고요? 제 땅이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현재 평당 시세가 5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손이 떨렸어요. 평당 500만 원이라고요? 뉴스가 끝나자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평택시 서정동 개발이라고 쳤죠. 기사가 수십 개 나왔어요. 평택 서정동 제2산업단지 포함. 땅값 급등 서정동 일대 평당 시세 500만원 돌파 2025년 상반기 보상 협의 시작. 서둘러 계산기를 찾았어요. 두드렸죠. 800, 500. 손이 떨려서 숫자를 잘못 눌렀어요. 다시 지우고 천천히 눌렀죠. 800, 500만?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0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어요. 종이를 꺼내 적어봤어요. 800평 곱하기 500만원? 계산했어요. 40억 원. 설마 이게 맞나? 다시 계산했어요.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죠. 내 땅이 40억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죠. 확인해야 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해. 오후 5시쯤 민석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우리 한번 만나요. 제발.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서 잠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40억이 정말 맞을까? 혹시 뉴스가 틀린 건 아닐까? 확인이 필요했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했죠. 문득 생각났어요. 태수.
이태수는 20년 전에 남편이 땅을 살 때 중개해 준 사람이었어요. 남편이랑 동창이었죠. 남편 장례식 때 왔었어요. 형님 편히 쉬세요 라면서 눈물을 흘렸었죠. 그 후로 가끔 전화가 왔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그 안부를 묻곤 했어요. 태수 씨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아침에 전화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사장 40억 확정. 다음 날 아침 9시 태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수 씨 저예요. 최영숙이에요. 아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태수 씨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뵙고 싶은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로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5시간이 남았죠. 씻고 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단정한 회색 바지랑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죠. 거울 앞에 섰어요. 77세 할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핸드백을 챙기면서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내서 핸드백에 넣었죠. 오후 1시 반 집을 나섰어요. 버스 타고 30분을 갔어요. 이태수 부동산. 간판이 보였어요. 2층 작은 사무실이었죠. 계단 앞에 섰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올라가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심호흡을 했어요. 한 계단씩 올라갔죠. 2층에 도착해서 유리문 너머로 안을 봤어요. 태수 씨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문을 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형수님. 태수 씨가 일어나서 반갑게 맞았어요. 5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죠.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태수 씨가 물을 따라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천천히 서류를 펼쳤죠. 이거 기억하세요? 태수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심하게 보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죠. 형수님 이거 20년 전에 형님이랑 같이 사신 땅이죠? 네 맞아요. 태수 씨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형님 참 성견지명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 땅을 사시다니. 혹시 뉴스 보셨어요? 서정동 개발 뉴스요. 태수 씨 눈이 반짝였어요. 봤죠? 형수님 이거 정말. 태수 씨는 말을 멈추고 컴퓨터를 켰어요. 뉴스 기사를 검색했죠. 여기 보세요. 서정동이 개발 지역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보상 협의도 곧 시작된대요.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그럼 제 땅이 정말 돈이 되는 건가요? 태수 씨는 시세표를 꺼냈어요. 최근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죠. 인근 땅이 최근에 평당 480만 원에 거래됐어요. 형수님 땅은 위치가 더 좋으니까. 태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태수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평당 450만 원에서 550만 원 사이. 중간값으로 계산하면 종이에 숫자를 적었어요. 500만 원 800평 40억 원. 대략 이 정도는 되실 거예요. 개발이 확정되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40억이요? 네. 형수님 형님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중얼거렸죠. 등기부는 확인하셨어요?
태수 씨가 물었고 핸드백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태수 씨는 꼼꼼히 확인했어요. 좋아요. 소유권 확실하네요. 문제 없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개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상금을 받는 거죠.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12년은 걸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요? 지금 파는 거예요. 개발 호재 때문에 땅 사려는 사람들 많아요.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죠. 잠시 생각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태수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형수님,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죠? 네, 좋아요. 일단은 비밀로 해두세요. 특히 가족한테요. 왜요? 제가 이 일 오래 했잖아요. 많이 봤어요. 돈 앞에서 가족도 변해요. 특히 큰 돈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늦지 않아요. 태수 씨 말에 설날 밤이 떠올랐어요. 당장 나가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태수 씨는 명함을 한 장 더 줬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고마워요, 태수 씨.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리에 나서니 바람이 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이 보였죠.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불안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제가 너무 심한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설날 밤이 떠올랐어요. 당장 나가세요.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살아야 해.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땅으로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복도에서 박 여사랑 마주쳤어요. 어머, 영숙 씨. 어디 다녀오세요? 아, 네. 그냥 좀 나갔다 왔어요. 요즘 자주 나가시던데요. 그저께도 버스 타시는 거 봤어요. 어디 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병원 좀 다녀왔어요. 아이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정기 검진 받으러요. 박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런데 민석이는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요. 설날에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아드님이 효자신가 봐요. 박 여사가 돌아간 후에 손이 떨렸어요. 들킨 건 아니겠지? 괜찮겠지? 불안했어요. 오장 과일과 한우. 그날 오후 민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꼭 시간 내세요. 제대로 사과할게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택배가 왔어요. 큰 상자였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문을 열고 상자를 받았어요. 발신인을 보니 민석이었죠. 상자를 열어봤어요. 고급 과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사과배, 포도, 샤인머스켓. 하나하나 포장이 정성스러웠어요. 보기만 해도 비싼 게 느껴졌죠. 카드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석이가 이런 선물을 보낸 게 언제였죠? 적어도 5년은 된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곧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과일 받으셨어요? 민석이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어요. 응, 받았어. 제철 과일로 골랐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오세요. 지혜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할게요. 생각해 볼게. 엄마 그런데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어디 다니시는 데 있어요? 심장이 쿵했어요. 의심하는 건가? 그냥 집에 있지. 나갈 데가 어디 있니? 아 그래요? 그런데 박 여사님이 엄마 보셨대요. 버스 타시는 거. 들켰구나. 박 여사가 민석이한테 말했구나. 병원 갔었어. 정기 검진. 아 그러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검진. 그래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박 여사가 민석이한테 연락했구나. 제가 버스 타는 걸 봤다고.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 이틀 후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엔 더 큰 상자였죠. 문을 열고 받았어요. 발신인은 역시 민석이었어요. 무거웠어요. 부엌으로 가져가서 열어봤어요. 한우 세트였어요. 1kg이 넘었죠. 포장을 뜯어보니 최고급 한우였어요. 1등급 한우. 몇십만 원은 할 것 같았어요. 민석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고기 받으셨어요? 응. 구워 드시거나 국 끓여 드세요. 토요일엔 정말 꼭 오세요. 알았어. 엄마 그런데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뭔가 바쁘신 것 같던데. 또 캐묻고 있었어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니? 집에서 그냥 있어. 그래요.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뻤을 거예요. 과일도 보내고 고기도 보내고. 하지만 이젠 알 수 있었어요. 이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설날 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거든요. 당장 나가세요. 또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과일이랑 한우를 보낸다고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나 아니면 또 빌라를 노리는 거겠죠. 고급 과일과 한우로 제 마음을 사려는 거였어요. 저녁 때 지혜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과일이랑 고기 받으셨죠? 응 받았어. 토요일에 꼭 오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다 준비할게요. 갈비찜 불고기 다 준비하고요. 그래 알았어. 어머님 그런데 요즘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무슨 볼일 보세요? 또 같은 질문이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집에 있지. 그렇구나.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겨.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이번엔 박경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 받는 전화였죠. 사돈 전화 주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설날 때 일로 사과드리려고요. 제 딸이 너무 했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말이죠 사돈. 요즘 집 정리하는 게 다들 그렇게 한대요.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복잡한 일 없잖아요. 상속세도 그렇고요. 유류분 문제로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도 봤고요. 또 그 이야기였어요. 집 이야기.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세요. 토요일에 뵙죠. 저희도 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모두 같은 목적이었어요. 제 빌라를 노리는 거였죠. 노트를 꺼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민석 과일 한우 보냄. 계속 묻는다. 지혜 토요일 초대. 의심하는 듯. 사동 집 정리 압박. 유류분 언급. 박 여사 민석이한테 연락함. 제가 버스 타는 걸 봤다고. 모두 제가 뭔가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 시간이 없어.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변호사 상속 증여.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어요. 리뷰를 읽어봤죠. 한미래 법률사무소 친절하고 꼼꼼합니다. 어르신들 상담 잘해주세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았어요.
전화번호를 메모했죠. 다음 날 아침 9시 전화를 걸었어요. 한미래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갈 수 있어요. 네, 예약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영숙입니다. 네, 최영숙님.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민석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토요일 꼭 오시는 거죠? 응, 갈게. 좋아요. 그런데 엄마 밖에서 먹을까요? 집에서 먹을까요? 밖에서 먹자. 지혜도 힘들 것 같고. 그래요? 그럼 한정식집 예약할게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민석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네? 요즘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도 생각할 게 많아. 나이 들면 그런 거야. 그래요.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토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 6장 사업 계약금.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한미래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어요. 7층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올라갔어요. 한미래법률사무소. 깔끔한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접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어요. 최영숙 님이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안쪽에서 여성이 나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최영숙 님이시죠? 저는 한미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죠.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한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죠. 어떤 상담이신가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요. 한 변호사가 노트를 꺼내서 펜을 들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설날 밤일, 빌라를 내놓으라는 요구,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20년 전에 남편이랑 함께 산 땅, 평택 서정동, 개발지역, 40억. 한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중간에 질문도 했죠. 토지 등기부는 확인하셨어요? 네. 핸드백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한 변호사가 천천히 확인했어요. 소유권 명확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휴대폰을 꺼내서 통화 목록을 보여줬어요. 설날 이후로 아들이랑 며느리가 계속 전화했어요. 과일도 보내고 한우도 보내고.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통화 내용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한 변호사가 제 휴대폰을 받아서 설정을 확인했어요. 어르신 이 기능 켜두세요. 통화 자동 녹음이에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돼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한 변호사가 메모를 정리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어르신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토지를 팔고 싶어요. 빨리요. 그리고 빌라도 정리할 생각이에요. 빌라는 어르신 명의죠? 네. 좋아요. 토지는 이미 부동산 중개인하고 상담하셨다고 하셨죠? 네. 믿을 만한 분이세요? 네. 남편 친구였어요.
그럼 토지 매각은 그분이랑 진행하시고요.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빌라는 언제쯤 정리하실 건가요? 토지 매각이 끝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분들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요. 왜요? 재산 처분하시는 걸 알면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큰 돈이면요. 유류분 주장하거나 소송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주 봐요. 부모님 재산 처분 막으려고 검치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비밀로 하시고요. 토지 매각 완료하시고 빌라도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돼요. 이미 처분된 재산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분들 만나실 때 제가 동행할게요. 증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어르신 혼자 대응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태수 씨 저 땅 팔고 싶어요. 정말요? 네. 빨리요. 가능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님 마침 문의 들어온 게 있어요. 개발업자인데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내일 한번 만나 보실래요?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자리 만들어 놓을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빨리 진행되는구나. 다음 날 오후 3시 태수 씨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엔 이미 사람이 와 있었어요. 50대 중반 남성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형수님, 이분이 김 대표님이세요. 개발 쪽 일 하시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어요. 어르신 땅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매입하고 싶어요. 김 대표가 말했어요. 얼마예요? 평당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800평이니까 40억이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다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땅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태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좋은 조건이에요. 시세대로 주시는 거예요. 잠시 생각했어요. 계약은 언제 하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10% 먼저 드리고요. 10%면 4억입니다. 4억. 당장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만나죠. 계약서 준비해 올게요. 김 대표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 대표가 나가고 태수 씨랑 단둘이 남았어요. 형수님 잘 결정하셨어요. 고마워요, 태수 씨. 그런데 형수님, 계약서 검토는 누가 하실 거예요? 변호사한테 검토 받을 거예요. 아, 좋으시겠어요. 그럼 내일 계약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래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내일 계약해요. 40억이에요. 축하드려요. 계약서 먼저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할게요. 고마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4억이 들어와.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당신이 사둔 땅이 이렇게 됐어요. 40억이래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오전 은행에 갔어요. 창고 직원한테 물었죠. 큰 돈이 들어올 건데요. 100만 원 인출하고 싶어요. 얼마나 크신데요? 4억이요. 오늘 들어올 거예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100만 원 인출하시겠어요? 네.
5만 원권 20장을 받았어요. 새 돈이었죠. 집에 와서 얇은 봉투에 넣었어요. 이게 내 효신 값이야. 오전 10시 태수시 사무실에서 계약을 마쳤어요. 한 변호사가 검토한 계약서였죠. 문제 없었어요. 계약금 4억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휴대폰으로 확인했죠. 숫자가 보였어요. 4억 원. 손이 떨렸어요. 태수 씨가 말했어요. 나머지 36억은 한 달 후에 들어와요. 등기 이전하면서요. 알겠어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7장 100만 원 준비. 그날 저녁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토요일 한정식 산정으로 예약했어요. 낮 12시요. 알았어. 사돈 어른들도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 엄마 그날 꼭 오세요. 간다고 했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 설정을 확인했어요. 자동 녹음이 켜져 있었죠. 방금 통화도 녹음됐을 거예요.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어요. 다음 날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고 갈까 고민했죠. 단정한 한복을 꺼냈어요. 남편 제사 때 입던 거였죠. 잘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뒀어요. 구두도 닦았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윤을 냈죠. 핸드백을 정리했어요. 휴대폰, 등기부등본 4본, 계약서 4본, 그리고 얇은 봉투. 봉투를 열어서 확인했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었죠. 5만 원권 20장. 이게 내 효신 값이야. 봉투를 다시 넣었어요. 저녁을 먹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내일 다 끝나요. 민석이를 만나러 가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너무 심한 건 아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설날 밤이 떠올랐어요. 당장 나가세요. 또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땅으로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40억이 됐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진정하고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지켜봐 주세요. 내일 잘할 수 있게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씻고 나서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죠. 77세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설날 밤과는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죠.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아침을 간단히 먹었어요. 밥 한 공기 김치.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한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예요. 네 어르신.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낮 12시인데요. 11시 50분에 식당 앞에서 만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한정식 산정이죠? 네.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핸드백을 다시 확인했어요. 휴대폰 서류들 100만 원 봉투. 다 있었죠. 오전 11시 집을 나섰어요. 버스 타고 40분을 갔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죠. 산정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떨렸죠. 진정해. 괜찮아. 11시 45분 한정식 산정 앞에 도착했어요. 한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 선생님 미안해요. 일찍 오셨네요. 괜찮아요. 준비되셨어요?
손을 내려다 봤어요. 떨리지 않았죠. 네. 오히려 후련해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이 나와서 저를 맞았어요. 예약하신 최영숙 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큰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방이었고 가운데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상석에 앉았어요. 한 변호사는 제 오른쪽에 앉았죠.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어요. 11시 55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네. 정각 12시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목소리였죠. 어머니 여기에요. 문이 열렸어요. 민석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한 변호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혜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박경수랑 김순자도 들어왔죠. 누구세요? 민석이가 한 변호사를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변호사다.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지혜가 저를 쳐다봤어요. 박경수 미간이 찌푸려졌죠.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아.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민석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혜가 그 옆에, 박경수랑 김순자가 그 옆에 앉았죠. 주인이 음식을 들고 왔어요. 갈비찜, 불고기, 생선구이, 전 나물.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저만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민석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핸드백을 열었어요. 얇은 봉투를 꺼내서 민석이 앞에 놓았어요. 민석아. 민석이가 봉투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석이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었죠. 5만 원권이 보였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민석이 손이 점점 느려졌어요. 20장. 정확히 100만 원. 엄마. 이게 대체. 민석이를 똑바로 봤어요. 그게 내 효신값이야. 8장 효신값 100만 원. 민석이 손에서 돈이 떨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그 말을 끊었어요. 77평생 내 뒷바라지 하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너희 전세 얻을 때 내 돈 1억 5천만 원 보탰잖아. 그것도 모자라 준서 학원비 150만 원. 명절 때마다 120만 원씩 용돈.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부었지.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빌라까지 내놓으라고. 그리고 설날 밤 너희는 날 문 밖으로 쫓아냈지. 민석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내가 아들 낳은 값이야. 100만 원. 지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경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물었어요.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한 변호사를 봤어요. 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르신께서 본인 명의 재산을 정리하셨습니다. 한 변호사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토지 800평. 매각 완료했습니다.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땅을 팔았어요? 무슨 땅이요? 20년 전에 내 아버지가 산 땅이다. 평택 서정동.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얼마인데요? 지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40억.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이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40억이요? 그래. 내 아버지가 20년 전에 8천만 원 주고 산 땅이야. 평당 10만 원. 이젠 평당 500만 원이 됐어. 박경수가 끼어들었어요. 사돈 그 땅은 가족 재산 아닙니까?
함부로 팔면. 한 변호사가 말을 끊었어요. 어르신 단독 명의 재산입니다. 생전에 본인 재산을 처분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류분은요? 박경수가 물었어요. 유류분은 사망 후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생전 증여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많은 돈을 노후 자금이요. 저희는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어요. 100만 원 있잖아. 그게 니들 효신값이야. 지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무슨. 저희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 설날 밤에 날 쫓아낸 건 누구니? 요양원 가라고 한 건 누구고? 민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이제 와서 잘못 생각했다고? 그땐 왜 말 한마디 없었니?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다 녹음했어. 너희가 한 말 전부. 민석이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과일 보내고 한우 보내고 갑자기 사과한 이유도 알아. 내가 뭔가 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요즘 폰은 통화 자동 녹음이 되거든. 설날 이후로 쭉. 지혜가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제 몫이 있어요. 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생전에 본인 재산을 처분한 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미 매각 완료됐고요. 그럼 빌라는요? 빌라도 파실 거예요? 민석이가 물었어요. 그래. 빌라도 팔 거야.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사서 혼자 살 거야. 엄마. 이젠 각자의 길을 가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변호사도 일어났죠.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다 당연했니? 이제 쓸모없으니까 요양원 보내고 집이나 챙기겠다는 거였지? 박경수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김순자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는 엄마 자식인데.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날 밤엔 자식이 아니었잖아. 짐이었지. 쓸모없는 늙은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77년 동안 남 뒷바라지만 하다 살았어. 이젠 내가 살 차례야. 한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이미 처분된 재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핸드백을 들었어요. 밥값은 제가 냈어. 천천히 드세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민석이가 불렀어요. 엄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젠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냥 걸어 나갔어요. 한 변호사가 뒤따라 나왔죠. 복도를 걸어서 현관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시원했어요. 잘하셨어요. 한 변호사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어르신이 용기 내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택시를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환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걷고 있었죠. 나도 이제 저렇게 살 수 있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구장 3개월 후, 석 달이 지났어요. 5월 햇살이 따뜻했죠.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죠. 거실엔 새 소파가 놓여 있었고 작은 식탁도 있었어요. 베란다엔 제가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죠. 제 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산 집.
지난 석 달을 되돌아봤어요. 한정식집에서 나온 다음 주 토지 매각이 완료됐어요. 나머지 36억이 입금됐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믿기지 않았어요. 36억 원. 손이 떨렸었죠. 빌라도 내놓았어요. 한 달 만에 팔렸어요. 2억. 2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많이 울었죠. 남편과의 추억이 곳곳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냈어요. 새 아파트는 현금으로 샀어요. 1억 2천만 원. 가구도 새로 들였어요. 소파, 침대, 식탁, 냉장고, 세탁기. 베란다엔 화분을 여러 개 놓았어요. 장미, 제라늄, 허브. 남은 돈은 은행에 나눠서 예금했어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왔죠.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처음엔 매일 왔어요. 문자도 왔고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한 번만 만나요. 엄마 잘못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전화가 뜸해졌어요. 2달쯤 지나니 아예 오지 않았죠. 지혜한테서도 문자가 한 번 왔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박 여사는 제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놀랐었어요. 어머 어디로 가세요? 그냥 좀 작은 데로요. 아드님은 아세요? 알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사하던 날 박 여사가 떡을 가져왔어요. 새 출발하세요. 고마워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새 출발이었으니까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믿기지 않았어요. 조용한 아침. 아무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는 아침.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서 베란다에 앉았어요. 책을 읽기도 하고 그냥 밖을 보기도 했죠. 점심은 간단히 먹었어요.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먹었죠. 밤엔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어요. 이웃들이랑도 인사를 나눴어요. 옆집 할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저보다 3살 많으셨죠. 가끔 반찬을 나눠 먹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편하시겠어요? 네. 편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한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어요? 어르신이 용기 내신 거죠. 그래도 고마워요.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태수 씨한테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형수님 잘 계시죠? 잘 지내요. 다행이에요. 형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태수 씨. 5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었죠. 새로 오셨어요?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 북부에서요. 혼자 사세요? 네. 우리랑 같이 놀아요. 자리에 앉았어요. 화투를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곧 익숙해졌죠. 할머니들이랑 수다도 떨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효도해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자식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어요. 그래요? 그럼 편하시겠네요. 네, 편해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식 있으면 속만 썩어요. 돈만 달라고 하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죠.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렀어요. 우유, 빵, 과일을 샀죠. 계산대에서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포인트 적립하세요? 네.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게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우유를 넣고 과일을 씻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먹었어요.
달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평택시 서정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가 번쩍 뛰었어요.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평당 평균 550만 원. 550만 원이라고요? 제가 판건 500만 원이었는데 잠깐 아쉬웠지만 곧 괜찮아졌어요. 이미 충분해. 40억이면 충분해.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봤어요. 작은 사진 한 장.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였죠. 여보, 잘 지내죠? 저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사둔 땅으로 제가 새로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77년을 살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말 못하고 참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전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77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젠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글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